안녕하세요. 저는 포스텍 기계공학과에 다니고 있는 박사과정 이정락 학생이라고 하고요. 저는 극한구조역학 연구실에서 우주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우주 자체에 대한 좀 동경 같은 게 있었고, 그리고 제일 좀 영향을 많이 줬던 거는 나로호를 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까지 3번에 걸쳐서 발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는 그런 나로호의 모습이 너무 좀 멋있고 감동적이라서 이제 우주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진로를 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주를 향한 인류의 호기심은 어디까지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우주의 무한한 가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전 세계는 지금 우주 항공 분야에 대한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 5월에 우주 항공청을 개설했죠. 또 우리 지역에도 우주에 자신의 원대한 꿈을 그리고 있는 젊은 인재가 있습니다. 오늘 톡톡 동해인에서 포스텍 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정락 학생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정락 학생 포스텍에서 인싸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예, 어떤 분이신지 직접 소개 짧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학과 지금 박사과정 재학 중인 이정락 학생이라고 하고요. 지금 우주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스텍에서 왜 유명한가 이야기를 좀 들어봤더니 학부 시절에 또 대단한 걸 했더라고요. 예, 로켓 연소 실험장을 만들었다고. 로켓 연소 실험장이 일단 뭔지 정확하게는 안 그려져서 좀 설명을 듣고 싶고, 뭐 요만한 우리 과학 시간에 실험하던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누리호라든지 뭐 스페이스X의 그런 로켓들을 보시면은 로켓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로켓 엔진이지 않습니까? 그 로켓 엔진을 이제 날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로켓에 탑재하기 전에 추진력이라든지 그런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좀 테스트하는 특수한 시설이 필요한데요. 네. 이게 온도나 압력도 엄청 높고, 그리고 소리도 시끄럽고, 엄청 어떻게 보면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은 좀 특수한 처리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학교에 아직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실험을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설비를 저쪽에 가속기 연구소 옆에다가 이렇게 좀 지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사이즈로 만든 거예요? 그거 크기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고 한 10m 곱하기 10m 정도 크네요. 크기인데, 이게 폭발이라든지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엄청 넓은 공터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터 사이즈는 대략 한 300에서 300m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공터에다가 지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만드는 과정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거 하려면은 뭐 좀 비용도 많이 들 것 같고, 학생 그 대학교 2학년 때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학생이 뭐 그런 돈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어요? 원래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다른 학교에는 다 로켓 동아리도 있고, 그래서 뭔가 고체 추진제라고 하는 좀 비교적 간단한 로켓을 만드는 그런 동아리들은 많았는데, 실제 누리호 같은 데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비교적 복잡한 액체 연료 엔진을 만드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학교에 좀 지어서 학부 때부터 좀 체계적인 연구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목표라서 이제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재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창업이라든지 혹은 연구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해서 재원들은 확보를 했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위험한 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막 지을 수 있는 시설은 아니라서, 그렇죠. 주위 이제 소방서라든지 혹은 학생 지원팀, 교내 한 대여섯 군데 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안전성 같은 것도 검토를 해서 이렇게 짓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선뜻 허락을 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설득도 본인이 일일이 다 한 거예요? 네, 그렇죠. 보통 이런 학생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좀 자율성 있게 지원을 보통은 해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 교수님이 계시거나 혹은 위험하지 않은 실험이라 해야 되는데 사실 로켓은 지도 교수님도 계시지 않고 위험한 실험이었기 때문에 이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힘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MSDS라든지 NFPA라고 하는 미국에서 화재 그 관리하는 그런 법률 같은 거를 찾아가지고 일일이 그 막 몇백 페이지 정도 되는 안전 그 보고서 같은 걸 만들어서 와, 이제 학생 지원팀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안전팀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했었고 어느 정도 그게 어느 정도의 추진제를 보관해야 한다. 어느 정도 규모의 실험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정립을 해가지고 설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면 사실 많이 어린데 아,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 티를 벗은 지 얼마 안 되는 나이인데 추진력이 대단합니다. 아, 예. 열정 때문인가? 열정이 하도 커서? 네, 그럴 수도 있고 예전부터 이제 그냥 할 수 있는 거면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제작까지도 좀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서 친구들은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 랩실 같은 거를 직접 짓겠다고 하니까 되게 다들 한편으로는 대단하게 보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좀 아니 뭐 아는 것도 많이 없을 텐데 뭐 저렇게 왜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모한 걸 하려고 하지 이런 이제 시선들도 조금은 있긴 있었고 친구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보통 이런 거를 연구를 하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이렇게 짓는 것보다는 그거를 하는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었으니까 왜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었던 선배나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우려의 시선들도 있었지만 또 이러한 열정과 추진력과 노력들이 인정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상을 무게 많이 받았어요. 보니까 뭐 항공우주 노무상도 여러 번 받은 바가 있고 도전 K 스타트업 그 창업경진대회에서도 국무총리상 받으셨죠? 아, 네, 맞습니다. 2등상인 거죠, 그게. 1등 상. 1등상인가요? 네네. 와, 그 꽤 큰 창업경진대회인데 거기서도 상 아. 받았고 공학한림원에서도 주는 상, 차세대 공학 리더상까지 받았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상은 어떤 거예요? 제일 기억에 남는 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한민국 인재상이고 하나는 그 항공우주 논문상입니다. 둘 다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뭔가 멋진 일을 하는 선배들이 다들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꼭 졸업하기 전에는 그거를 제가 했었던 커리어들을 좀 정리를 해서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운이 좋게도 그때 이제 좀 그런 우주라든지 이런 컨텐츠들을 좀 좋아하셔가지고 받게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논문상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연소 실험장 같은 걸 만들면서 거기서 이제 연구나 개발했었던 것들을 정리를 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학부 때부터 했었는데 학부 때는 아쉽게도 못하고 그걸 대학원 때 했었던 실적을 가지고 그 최근에 도전을 했고 그래서 좀 상을 받게 된 점이 그래서 좀 그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특허도 많더라고요. 특허가 14개 네. 더 되나요? 국제까지 합치면 한 예. 16개 정도 있습니다. 와, 어떤 기술들을 갖고 그렇게 특허를 내셨어요? 다양하게 있긴 한데 핵심적인 거를 말씀드리면은 인공위성들이 궤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궤도에는 공기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자세 제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좀 특수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위성 추력기라고 하는 부품인데요. 그 위성 추력기에 대한 특허를 제가 몇 개를 대학원 생활하면서 개발을 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특허를 좀 많이 출원을 했었고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또래 학생들에 비하면 특허가 많은 편인 거죠? 네, 특허는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렇게 미리미리 특허를 잘 챙기는 이유는 혹시 뭐 나중에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를 대비한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결국 공학자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그러니까 실용적이라고 해야 되나? 연구실에만 연구가 있게 하면 안 되고 이거를 조금 세상으로 끄집어내서 실제로 좀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그런 신념 때문에 이렇게 개발했었던 기술들이나 연구 내용들을 좀 그때그때 바로바로 좀 특허는 써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학부 시절부터 창업도 여러 차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그 얘기 좀 들어볼까요? 뭐 어떤 내용으로 창업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연소 실험장 같은 거를 지어서 이걸로 어떤 것들을 좀 만들어 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기상 관측 로켓을 개발을 처음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페리지라고 하는 발사체, 좀 큰 발사체를 만드는 스타트업의 공동 창업자로 조인을 해가지고 같이 좀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그럼 그 학교에서 했던 로켓 연소 실험장을 만든 게 결국은 그 페리지라는 창업까지 다 이어지게 된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어. 되는 것 같습니다. 창업에도 원래 좀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창업에도 관심이 있었고 공학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실용성 혹은 사업화 이런 거랑 이제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자연스럽게 그쪽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학부 때부터 좀 관련된 수업들이 학교에서 많이 열려서 기회에 많이 노출이 되었던 것도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우주항공 쪽이라고 하면은 나사를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그 나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타트rek이라든지 스타워즈 이런 거를 보면서 자라서 우주 덕후가 돼가지고 나사에 입사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 이정락 학생도 혹시 어린 시절에 그런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한데 우주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뭐예요? 이게 세대마다 좀 그런 접한 컨텐츠가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한데 보통 그런 컨텐츠가 다 세대마다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로켓이 이렇게 불을 뿜으면서 날아가는 것 그 자체가 좋기도 했었지만 제일 좀 인상 깊었었던 거는 초등학교 6학년쯤에 나로호를 한국에서 이렇게 개발해서 발사를 했는데 네. 한두 번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성공까지 가게 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라서 더 좀 그런 우주 특히 발사체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 나로호 발사하는 거를 보면서 우주에 대한 꿈을 키우셨군요. 그때까지 초등학생? 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네. 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나로호가 총 3번 발사했는데 네네. 그렇게 텀을 가지고 발사를 해서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보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꿈이라든지 목표를 구체화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포스텍에 다니시는데 포스텍에는 항공우주공학과는 없잖아요. 네네. 예. 카이스트에는 있는데. 아, 그렇죠. 예. 그럼 왜 카이스트를 선택하지 않았냐라는 질문 좀 받으실 것 같은데요. 입학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학교에 지원하기 전에 이렇게 커리큘럼 같은 거를 좀 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기획과가 굉장히 또 커리큘럼도 되게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고 숫자가 적은 만큼 학생들을 이렇게 잘 교육을 시켜준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학부 때는 조금 그런 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렇게 좀 배워보고 싶어서 저희 학교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학과는 없지만 내가 가서 좀 내 연구는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의 발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또 해보면은 도움을 줄 사람이 많지 않아서 어렵다라고 조금 이거 힘든데 생각보다 좀 도움받을 데가 없는데 라는 생각한 적은 없어요? 제일 쉽게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학부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냥 선배 혹은 교수님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 학교에는 두 쪽 다 이제 항공우주 쪽은 막 이렇게 엄청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해서 좀 고민이 되던 시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생각을 해보면은 굳이 꼭 학교 안에서만 찾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카이스트라든지 서울대에 있는 다른 교수님이나 아니면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저희 학교보다 더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런 학교의 학생들이랑 같이 좀 만나 보면서 이것저것 많이 조언도 구하고 그렇게 좀 그런 식으로 해결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주기술 이제 관련해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뜨겁습니다. 근데 이거 연구를 뭐 많이들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우주기술 하면은
로켓밖에 떠오르지는 않아서 저는.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우주 기술이라고 하면 어떤 분야를 얘기하는 건가요? 보통 이제 생각하기에 우주라고 하면 로켓 혹은 인공위성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도 사실 최근까지 그런 것들에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뉴스페이스라는 게 민간이 주도를 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사라든지 항공우주연구원 같은 그런 국가기관이 주도했다면 뉴스페이스는 민간 주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창의적인 분야까지도 이렇게 많이 확장이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이제 미국의 발다 스페이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쪽은 우주가 높은 진공을 가지고 있고 또 무중력이라는 점을 활용해서 제약 그러니까 약을 제작하거나 혹은 바이오 쪽 그 신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모듈로 우주선을 사용하는 이런 연구들도 있고 또 우주의 그런 진공이라든지 무중력을 활용을 해서 우주 자체에서 우주 궤도 위에서 뭔가를 제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제조 기술 쪽도 요새 많이 연구도 되고 이제 산업적으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범위가 그 연구 범위가 꽤 넓네요. 뭐 그 외에도 사실 더 많이 있을 텐데 저 같은 그냥 일반인 경우에는 발사체 로켓이죠. 그걸 보면 와 이게 경이롭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만들기가 어려운 걸까. 그리고 정말 똑똑한 그런 연구자들이 엔지니어들이 그거를 개발을 하고 하는데도 실패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 도대체 이게 만들기가 얼마나 어렵길래 이렇게 실패를 하는 걸까? 그리고 실패하는 원인들을 보면은 정말 작은 부분 때문에 어렵게 만든 로켓이 폭발을 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고, 뭐, 최근에도 스페이스X의 그 팰컨 9, 예, 그 로켓이 8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임무 수행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례적으로 또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 복잡하게 얽혀 있기에 이렇게 어려운 걸까 궁금하더라고요. 이 로켓 발사체라는 게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 로켓 엔진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분야의 전공을 하는 전문가들이 붙어도 많이 실패할 만큼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시스템이고 그래서 사실 그 발사체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적게는 수만 개에서 이렇게 수십만 개까지 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추진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통 3,000도 정도, 3, 4,000도 정도의 온도랑 그다음에 거의 높게는 몇백 기압까지 그러니까 대기압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1기압인데 그거의 수백 배 높은 압력까지 그 작은 엔진에서 다 견뎌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견디면서 추진력을 발생시키고 또 거기에 이제 사람이 타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한테 그런 위험 요소로부터 격리를 잘 하는 것까지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데 그걸 이제 도전해 보고 싶으신 거죠? 아, 네, 그렇죠. 또 어려운 만큼 또 이렇게 도전해서 성공을 하면은 또 성취감 같은 게 또 있으니까. 네네. 네. 우주항공 쪽 연구를 하시니까 뭐 주변 분들한테 관련해서 질문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 많이 받는지도 궁금하고 재밌었던 질문 있어요, 혹시? 기억에 남는 거는 한국이랑 북한 중에서 어디가 로켓을 더 잘 만드냐 오. 이런 질문들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저도 궁금한데. 사실 북한이 이렇게 발사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을 수가 있는데 로켓 엔진에다가 어떻게 추진제를 공급하는지 메커니즘 같은 게 다 다르고 그 다른 메커니즘마다 필요한 기술 수준이 다 다른데 그런 기술 수준에 있어서는 한국이 더 이제 높은 수준까지도 할 수 있어서 그 종합적으로 보자면은 한국이 좀 더 잘 만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데요. 또 뭐 없나요? 재밌는 거? 일론 머스크가 요새 맨날 화성 가자고 이렇게 트위터랑 이런 데 많이 올리는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좀 궁금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달까지밖에 사람이 못 갔는데 화성에 정말로 일론 머스크가 그 스페이스X에서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 할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되게 궁금합니다. 이게 진짜 갈 수 있을지.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스타쉽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 큰 로켓이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궤도까지 태우고 갈 수 있는 그 말하자면 페이로드 거기에 탑재체의 무게가 거의
수백 톤이나 됩니다. 다른 행성을 지구랑 비슷하게 만드는 작업을 테라포밍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론 머스크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화성에 수백 개의 그 핵폭탄을 터뜨려서 그 먼지들을 일으켜서 그 먼지가 그 화성의 대기권에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일종의 온실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화성은 굉장히 좀 춥거나 엄청 덥거나 이런 환경인데 그런 먼지 구름들이 위에 그 태양빛을 가려주면은 조금 더 지구랑 가까운 환경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발상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스타쉽이랑 이 테라포밍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은 화성까지 그 엄청 큰 탑재체를 싣고 날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테라포밍을 해서 화성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일론 머스크의 추진력을 보자면은 네. 아마 저희가 죽기 전에는 한번 화성에 사람이 발자국을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재밌습니다. 그저 상상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실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어떤 연구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은 다 아까 뭐 로켓을 개발한다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대학원에 와서 실제로 연구를 하는 거는 궤도까지는 어떻게든 그 발사체로 나간다고 치고 그 궤도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런 우주 액추에이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는 하위 요소로 우주 구조물이 될 수도 있고 우주 로켓 추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태양 도치 될 수도 있고 이런 거기에 그 우주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혼자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같이 하는 동료들이 있나요? 네, 저희 연구실에도 이쪽 기술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연구실 내에서도 같이 하고 있고 네. 또 연구실 바깥으로도 이렇게 좀 활발하게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노준석 교수님 연구실에서도 제 동생이 거기에 재학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도 이제 동생이랑 같이 차세대 태양도에 대한 좀 기초 연구 같은 거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이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고요? 네네네. 동생이 와. 그쪽 연구실에 재학을 하고 있어서 그 연구실에 있는 기술이랑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이랑 좀 조합을 하면은 또 되게 재밌는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연구를 올해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과 이렇게 뜻이 잘 맞아서 연구 지향하는 부분들이 맞아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거군요. 네네네. 동생이 또 연구도 잘하기도 하고 예. 또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재밌는 포인트들이기도 해서 같이 이렇게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멋진 남매입니다. 네. 어릴 때부터 오빠는 좀 평범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계속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막 창업 관련해서 뭐 방송에 나가기도 하고 그런 쪽에서 어릴 때부터 연구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조금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학부 때부터 오빠랑 같이 추진 관련해서 연구를 좀 해왔었어가지고 이제 각자 좀 전문성을 갖추고 이제 그런 같이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학부 때보다 더 재밌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주에 대한 이야기, 우주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 들으니까 너무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현생과 우주는 또 너무 멀어 보여요. 별로 상관이 없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가 뭐 우주를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주로 가는 길
왜 중요합니까? 연구가? 우주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도 우주 기술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저희가 맨날 사용하는 이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GPS라든지 아니면 이런 통신 같은 거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점점 우주 시대로 나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저희 일상으로 들어오게 될 거고 더 우주 기술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명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러시아에 거의 처음으로 로켓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 치올코프스키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 과학자는 이제 지구는 인류에게 있어서 요람이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요람에서만 평생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런 명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는데요. 결국 지구가, 그러니까 인류가 더 지구적 말고 우주적인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우주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저희는 지구에 살면서 지구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 우주 같은 경우에도 머지않은 미래에 꼭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따지고 보니까 우리가 지구에서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주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인류의 뿌리도 사실 우주에서 온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 상관없는 게 아니었네요. 네. 예. 이렇게 우주 기술이 중요하다고 전 세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작년에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아직은 우주 기술 선진국, 뭐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 비해서는 격차가 많이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연구를 하시는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전반적으로 한국이 이제 우주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눈에 보이는 발사체, 그러니까 로켓과 같은 기술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본격적으로 로켓을 만든 지 아직 30년 정도밖에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자력으로 발사체를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성공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포텐셜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로켓이나 인공위성의 우주 기술이 국한되는 게 아니고 나아가서는 이제 모든 다양한 기술들이 융합돼 가지고 이 우주 기술이라는 걸 만들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미래에는 한국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분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 향후에는 이제 이런 반도체 같은 것도 우주 기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 인공위성이라는 것도 우주에 있는 컴퓨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기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점은 향후의 우주 기술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유리한 점이 있고, 한국이 좀 그런 굉장히 우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그런 기술에 이바지하는 것이 조금 목표이긴 합니다. 누구보다 오랫동안 우주에 대한 꿈을 품어왔던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우주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많이 젊으시고 하고 싶은 것도 많으실 텐데요.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명확한 꿈은 아직 없긴 한데 계속 학계에 남아서 교수라든지 아니면 그 연구원이 되어서 이 연구들을 실질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끌어올려주는 그런 시장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연구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끝까지 인생을 바쳐서 우주 연구에 몰두하고 싶다. 네, 맞습니다. 예, 진정한 우주 덕후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지구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어쩌면 생을 마감할 때는 그곳이 지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최근에 또 재밌는 스타트업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화장을 해서 뭐 수목장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우주 궤도에 올려서 우주장을 하는 그런 스타트업도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이제 저희가 죽을 때는 지구에 묻힐래 아니면 우주로 갈래, 이런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하곤 합니다. 와, 이제는 지구인 시대가 아니라 이제 우주인 시대가 곧 열릴 거라는 그 기대에 굉장히 설레는데요. 예, 그 길에 우리 이장락 학생이 계속해서 연구 몰두하시면서 우리나라가 그 선두에 설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